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조속한 관세 협의와 한미 동맹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방이민당국 요원들이 LA 자바시장의 한 한인 대형 의류업체를 급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이 영문으로 표기된 카드형 전역증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여행객은 물론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교민들의 발급도 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도심 사이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환승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어젯밤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통화는 어젯밤 10시부터 약 20분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선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 자주 만나 협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이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또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표하며 곧 뵙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위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통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늘 연방이민당국 요원들이 LA 자바시장의 한 한인 대형 의류업체를 급습했습니다. 빌 에셀리 연방검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FBI가 다른 연방기관들과 협력해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영장은 고용주가 일부 직원들을 위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스 대변인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과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며,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모든 외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체포, 구금될 수 있으며 최종 명령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LA 웨스트레이크에 위치한 홈디포에도 아이스 요원들이 출동해 여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금했습니다. 일대 주민들과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도 체포 추방하겠다며 합동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 눌러앉은 경우를 말합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오버스테이로 분류되는데 한인 불법 체류자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 용의자로 붙잡힌 이집트 출신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자 오버스테이 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과 수속,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이민 서비스국과 미국 입출국을 맡고 있는 세관 국경 보호국, 그리고 체포 추방을 전담하는 이민 세관 집행국이 합동 진행합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미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998씩 최대 5년치를 소급해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해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현충원에는 참배 발걸음이 이어졌고 달리기로 또 그림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렸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 묘지에 꽃을 바치고 머리를 숙여 참배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외할아버지를 둔 이창민 씨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증조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올해 100세신데 빠르게 저희 외할아버지 찾아서 두 분이서 다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는 12만 1,723명. 국가보훈부는 그 수만큼 태극기 배지를 만들어 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충원 인근 한강공원에선 경찰관과 시민들이 모여 달릴 준비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해 마련된 6.6km 달리기에 참가한 겁니다. 참가비 전액은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신 경찰 선배님들을 위해서 달려야겠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향한 고마움도 되새겨봅니다. 경찰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은 무더운 날씨에도 전쟁 기념관 앞 광장은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저마다 도화지를 한 장씩 손에 든 아이들, 태극기를 그리고 색연필과 물감으로 색을 입힙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추모 장소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추모 행사를 통해 국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현충일, 한국 병무청 소식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카드형 전역증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여행객은 물론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교민들의 발급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KBS 아메리카 이우수 기자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직접 찾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앞에는 오늘도 입대 전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한 예비 장병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입영 대상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중 국적 유지 등 한국군 복무 이후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뿐 아니라 이미 군대를 다녀온 전역자들의 방문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문이 표기된 카드 형태의 전역증 재발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간 12,000건 정도가 발급이 됐는데요. 올해는 4월까지 기준으로 35,000건 정도가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할 때 3배 정도 이미 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역증은 현역 복무를 마친 누구에게나 무료로 발급됩니다. 한국 거주자들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등 해외 체류자들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무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역증은 본인이 이제 현역 근무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위기 사태 때 본인들이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역증을 재발급해 봤습니다.
영문이 표기된 카드형 전역증으로 재발급받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드형 전역증 발급이 늘어난 것은 미국 등 동맹국에서 전역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확산되면서부터입니다.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보니 오히려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국외에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실제 한국병무정책학회에서는 미국 방문 여행객들이 박물관 등에서 전역군인 할인 혜택을 받거나 쇼핑 시 할인을 받고 있다는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함께 싸운 한국군 전역자들을 동맹국 전역자로 우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 전역증을 미국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군이나 주방위군 전역자에게 할인 혜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 전역증 소지자의 경우 할인 담당자에게 미군이 아닌 동맹국 전역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영문 전역증 발급을 시작하면서 이를 신청하는 해외 거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인데 정작 한국 내에서의 활용도도 높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관계 회복에 당장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ABC와의 통화에서 머스크와의 통화 계획에 대해 정신이 나간 그 사람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CNN과의 통화에서도 그 불쌍한 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위대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억만장자 투자가 빌 에크먼 게시물에 틀리지 않았다고 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선 두 사람이 통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날 폭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은 전날보다 3.67% 오른 295.14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전날 14.2% 급락에서 벗어났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3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300달러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차량 등록비를 반값에 해준다는 등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를 사칭한 가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DMV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의 50% 할인을 제안하는 사기 게시물들이 급증했습니다. 주로 캐시앱이나 페이팔 같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하고 차량 번호판이나 차량 식별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MV는 주법에 따라 차량 등록 갱신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고 SNS나 비공식 제3자를 통해 특별 행사를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DMV를 사칭한 미납 통행료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DMV는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도심 사이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환승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LA 대중교통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오늘 그랜드 오프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선 LAX 메트로 트랜짓 센터. 총 부지 면적 50만 스퀘어피트, 풋볼 경기장 9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환승센터입니다. 메트로버스와 경전철을 타고 도착해 상층으로 올라가면 꿈과 희망, 나눔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놀웍에서 출발하는 메트로 전철 C라인과 엑스포 크랜셔부터 롱비치까지를 잇는 K라인, 여기에 메트로 6개 버스 라인이 직접 연결됐고 컬버트 시티버스와 토렌스 트랜짓 등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노선들도 이곳을 거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출발해 지하철 D 라인을 타고 환승하면 $1 75센트에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From Inglewood to downtown, South LA, and communities around the region are now better connected than ever. 총 예산 $9억 투입된 환승센터는 LA 대중교통망 장기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완성된 8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LA에서 치러지는 북중미 월드컵과 NBA 올스타 게임, 2027년 슈퍼볼에 이어 2028년 LA 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LA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LA 대중교통망을 하나로 묶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os Angeles will be one of 3 cities in the history to have the Olympics here 3 times. So as people travel to and from LAX, they will be greeted by a transit experience that is world-class, innovative, safe, and accessible to all. 2021년 착공해 4년 만에 완공된 환승센터는 기획 단계부터 감안하면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3명의 LA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실을 맺는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에릭 가세티 전 주 인도 대사와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등 전직 LA 시장, 제니스 한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주요 정계 인사와 메트로 관계자 2천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We know those terrifying words have always been, "Hey, can you give me a ride to LAX?" Well, for the first time ever, you can say, "No way. Just take Metro." 환승센터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5시부터 일반의 문을 열었습니다. 메트로 교통국은 개장을 기념해 오늘부터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메트로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모든 노선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LA 교통당국은 오는 2028년 올림픽에 맞춰 LA 전역의 대중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차량 딜러십에 10여 명의 강도가 난입해 차량을 훔치려 시도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6시경 퀸즈 플러싱 프린스 스트리트와 33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차량 딜러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의 용의자들이 차량 판매점에 있던 고가의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훔쳐가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검은색 BMW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 이 차량이 브롱스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퀸즈 플러싱 사건 현장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폐쇄된 상태로 주요 도로가 차단됐으며 경찰은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파링턴 스트리트와 32 애비뉴 인근 골목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사건 발생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서도 수사관들은 증거 수집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상인은 새벽부터 거리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10명의 강도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치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도 퀸즈 메인스트리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아다녔다며 이번 주에도 강도무리와 경찰이 총격을 주고받으며 추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과는 없으며 용의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뉴욕시경이 약 2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체포된 상태로 나머지 9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 만성 적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우선 수작업 처리, 신규 신청 건수 급증 등으로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 변경 등의 간단한 업무 처리도 이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보장연금 신규 신청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업무 적체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 초부터 5월까지 소셜연금 신규 수급 신청자는 1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습니다. 또 소셜연금 수혜 인구 규모는 계속 증가해 10년 전보다 19% 증가한 7천만 명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는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국내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9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만 5천 명보다 많습니다. 분야별로는 의료와 여가 및 접객업, 그리고 사회지원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5월 연방정부 고용은 2만 2천 명 감소해 지난 1월 이후 모두 5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5월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제 약세를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끝내고 랠리 모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어제 떨어졌던 걸 하루 만에 싹 다 만회하고도 더 크게 오른 전형적인 B자 모양의 회복세가 완성됐는데요. 어제만 해도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오가며 불안정하게 요동쳤던 장이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을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했을 뿐 개장 내내 단 한순간도 랠리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려했던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줄었지만 예상보다는 많았습니다. 오늘 매수 심리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건 바로 테슬라의 반등과 8일 만에 하나도 빠짐없이 일제히 상승한 매그니피센트 7의 강세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S&P 500은 14주 만에 6,000포인트 선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2.1% 모자란 지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이 작용한 듯 막판에 패닉 바잉의 기세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